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인천에 가정동에 동호아파트 보유하고 있어요. 네. 한 17년 보유했고 제가 5년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용산에 청파동 일가요. 네. 예, 시온빌리지라고 2년 전세 끼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세금 문제하고 이제 매도 시기 같은 거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가구 2주택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인천 가정동의 동호 아파트를 좀 길게 보유하셨고 실거주를 지금 5년째 하고 계시고 또 용산 청파동 일가의 시온빌리지는 전세를 끼고 투자로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자, 세금 관련된 부분부터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인천하고 용산에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보유하신 것도 있으세요? 네, 강서구 방화동에 빌라 전세 주고 있습니다. 아, 강서구 방화동에 빌라도 있고. 그럼 네. 지금 3주택이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실거주는 인천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용산 거하고 방화동에 있는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놓으셨어요? 아, 용산 거는 일반 사업자고요. 근생이라서요. 아,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네. 아,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네, 전세 주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꾸민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그거는 일반 사업자 등록하셨고 방화동 네. 거는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셨고요? 네, 임대사업자 1년 전에 냈습니다. 내셨고. 네. 일단 임대사업자를 다 내셨으니까 문제는 이제 청파동 게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청파동이 네. 용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용산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근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로변하고 가까운 쪽이 아니고 주택가 안쪽에 있는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아파트는 네. 보니까 지금 누원시티 개발하고 있는 데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네요. 그죠? 네, 네. 그럼 누원시티가 여기가 지금 대표적인 인천의 도시개발 사업인데, 네. 인천에서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막 도심 재정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네. 게다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실거주를 하면서 사실은 누원시티 개발이라는 지역적인 호재는 있었지만 실제 개발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 이미지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인제부터 여기가 개발이 시작했으니까 네. 인제부터 조금씩 영향을 받는 건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특히나 여기가 거의 한 1만 세대 정도, 주상복합 포함해서 한 1만 세대 정도의 주거지가 들어올 거고,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마 인천 도시공사 등 해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주거시설 플러스 업무 지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하철 7호선도 아마 이 누원시티 쪽 끝쪽으로 이렇게 해서 청라직으로 들어갈 거고, 네. 그럼 7호선도 들어오고 7호선 들어오게 되면 인천 지하철하고도 연계성도 지금 필요해 보일 듯하고 어쨌건 네. 인제부터 지역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냐면 네. 이 누원시티의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그럼 인제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으니까 5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거잖아요. 네. 이때까지는 조금 가져가셔야지만이 그때서야 이게 효과를 좀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다린 게 조금 억울하잖아요. 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자, 그리고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는 이미 임대사업자를 작년에 등록하셨기 때문에 네. 마곡지구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시면 되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네, 제가 4년을 단기로 작년에 했는데요. 단기로 잘하셨네요. 예. 일단 단기에 놓고 나서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더 연장하든가 그렇죠. 팔든가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하시면 되는 거고 네. 청파동은 네. 이렇게 볼게요. 어차피 청파동 자체는 상당히 이슈가 큰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를 내가 조금 그 지역 현안에 안 맞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생은 여기를 재개발하게 돼도 아파트 입주권을 안 줘요. 네. 뭘 주냐면 상가를 주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줘요. 아, 네.
예, 그래서 오피스텔을 받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라면 내가 아파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어쨌건 용산 개발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다시 용산 개발이라는 이야기가 큰 이야기가 나와서 지역이 흘러갈 때 그때 이걸 근생을 처분하고 주택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보유하고 있을 거라면은 미래 가치가 확실하고 조금 더 커지는 걸로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 지역 그죠. 현안에 맞는 상품으로 갈아타시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용산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일단은 네. 갖고 계세요. 일단 갖고 계셨다가 네. 어차피 용산 개발해야 됩니다. 단지 네. 속도만 지금 늦춰질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큰 틀에 다시 한번 움직여 줄 때 그때 갈아타시면 돼요. 아, 큰 틀에 움직일 때요. 예, 이제 용산 개발 다시 마스터 플랜 했습니다. 다시 개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아시겠죠? 아,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3개의 이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좀 머리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유할 것 그리고 개발 계획이 나오면 또 빠르게 움직여야 할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저희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보시는 누구나 저희 방송 무료 상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그 이수역 근처에 있는 방배 마에스트로라고 그 주상복합이 있는데, 네. 예, 그거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수역 근처에 있는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을 좀 보셨고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지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수역 세권은 원체 뭐 수요자가 많은 곳이니까 네. 지역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네. 보니까 이게 그 주상복합인데 이게 아파트하고 오피스랑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상품을 보신 거예요? 그 주상복합 아파트로 봤습니다. 아파트로 여기가 지금 소형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시려면 이게 이미 분양을 한 거라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최근에 트렌드가 그래요. 역세권에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아,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소형 주택의 종류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소형 주택의 종류가 다세대도 있을 것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이제 아파트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게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예요. 아, 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미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붙은 걸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방배동의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해서 지역과 어울리는 거를 선택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만 오르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역세권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은 갈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거 요소를 띈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방배동이란 지역이 워낙 이슈가 크고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금 5구역, 뭐 14구역, 13구역, 6구역, 7구역 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주택지가 재건축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단독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금액이 낮은 금액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권을 바꾸지 않고도 이 지역의 역세권 쪽에 같은 상품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아, 예. 그럼 이런 시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시장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예요. 이런 대체 상품, 대체 수요가.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이수역의 방금 보신 소형 아파트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내가 조금 더 차익을 높이면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려면 네. 내방역일 때나 아니면 방배역 있잖아요. 네. 이런 쪽에 소형 주거시설을 아예 내가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이런 지역 개발 방향에 따라서 수요의 집중으로 인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하나의 상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네.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내가 분석해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지역 변화에 맞게 내가 투자를 해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예. 답을 못 얻겠다 그러면 뭐 세미나 시간에 네네. 한번 참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별도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자 상품을 고르는 이런 지혜를 조금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기존의 주거 시설을 이제 매입하는 것보다 신규 시장 내방이나 방배 근처에 새로 지어지는 소형 주택의 분양부터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또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부분 고민해 보시고 또 새로운 루트를 좀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99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8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서울 주요 도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곳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정도 바라보고 있고 미래가치 있는 곳으로 적극적인 추천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도심 쪽을 약 8천만 원 정도 자금으로 보신대요. 대표님 어느 지역을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8천만 원이면 사실 결코 작은 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계신, 염두에 두고 계신 서울의 주요 도심, 과연 어떤 도심일까요? 서울에 참 많은 곳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는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여기는 도심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이런 도심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런 지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곳이 몇 곳이 있냐면 대표적인 곳이 한 3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이 강남, 그리고 이 종로와 중구 일대,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죠. 이곳이 서울에서 3도심이라고 일컫는 곳이고 여러분이 광역 거점은 부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청량리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상암수색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마곡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가산대림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 잠실권도 해당이 되겠죠. 특히나 무엇보다 핵심 지역인 용산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곳이 총 도심하고 부도심만 해도 한 10곳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곳은 현재 보유 자금으로 가지고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용산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서울 한복판 도심이라든가 여의도, 영등포 같은 경우는 특히 여의도는 이제 아파트 시장이니까 제외하고 영등포 권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시고요. 이 지역들의 특성이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개발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개발 호재를 각각이 다 안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알토란 같은 수익을 충분히 얻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자,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뭘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냐면 결국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쉽게 못 하시는 이유는 결정을 할 때는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투자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지역 선택도 못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비싼 곳, 누가 봐도 강남이 비싸고 누가 봐도 용산이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가격으로만 내가 진입을 하니까 선택을 못 하시는 것 뿐이지 가치로 선택을 하신다면요. 현재 보유 자금 갖고도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보유 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거를 실행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지역 선정을 했으면 반드시 그 지역의 가치를 확실하게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라라는 것까지 제가 첨언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지역들 각 분석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래도 어딘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또 별도 상담 신청하셔서 반드시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또 꼭 투자하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도심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조언까지 드렸어요. 자,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해 보시다가 잘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나 또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고덕동 그라시움. 네. 네, 다음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네. 네,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이 3곳을 보고 있는데. 네. 어느 것을 매입하면 좋을지 매입 시기와 투자 전망 등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3개를 보셨는데 실거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고요. 투자 목적으로요. 그럼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덕동의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랑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바로 명일동의 레미안 또 명일역 솔베뉴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가장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이면서 다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런 아파트네요. 입주를 한 곳도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고요. 그죠? 네. 네. 이 지역의 세 개의 아파트를 딱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거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네, 강남 지역도 가깝고, 네. 예, 우리가 강남 지역에 투자할 만큼의 돈은 안 돼서 이제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새 아파트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해요. 어차피 지금 레미안 힐스테이트 빼고는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주거지를 비교할 때 어차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낫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땐 결국은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일단 그 주거지에서 요즘 교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교통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역, 그라시움은 상일역은 바로 붙어 있고 여기도 고덕역. 이 명일역에 있는 솔베뉴는 그냥 명일역, 그죠? 네. 초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과 바로 붙어 있는 거를 내가 따진다면은 명일역과 상일동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이 두 단지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덕역이 여기가 9호선 4단계가 나중에 진짜 들어올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차피 나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용이니까요. 그럼 교통 여건이 여기가 좋아지는 곳, 조금 더 좋아지는 곳이 어디냐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고덕역세권의 역세권을 도보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결국은 레미안 힐스테이트하고 이 고덕 그라시움 이 두 단지가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교통면에서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아파트에서 아파트 가치 상승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학군이잖아요. 네. 그럼 학군으로 놓고 보면은 어차피 지금 이 명일역에 있는 건 초등학교의 접근성만 좋지만 힐스테이트하고 그라시움은 초중고가 다 붙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초중고가 다 붙어 있는데 사실 이 강동구에서 학군은 아무래도 힐스테이트 옆에 있는 학군 쪽이 조금 더 선호도는 높은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학군적인 그 학교의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두 개의 단지가 북쪽에 있는 두 개의 단지가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교통도 중요하고 학군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업무 시설이 없는데 이 주변에 여기 지금 고덕 이 업무 복합지구가 지금 개발이 시작됐어요. 네. 그럼 여기랑 가장 붙어 있는 거는 그라시움이네요. 그죠? 네. 힐스테이트도 접근성은 좋지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솔베뉴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지금은 좋은데 이 지역에 새 아파트 재건축된 새 아파트인데 결국은 조금의 접근성에서는 약간 두 곳에 밀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파트에서는 요즘 세대수도 중요하죠. 네. 그럼 세대수가 셋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커요? 그라시움이 거의 5,000세대 정도 되니까 제일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조금 유리한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주 연도 새 아파트 가장 최근에 새 아파트가 가격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네. 그라시움이 가장 입주가 늦잖아요. 그죠? 네. 그럼 결국은 세 곳 중에 내가 굳이 여기서 세 곳 모두 다 괜찮고 좋지만 굳이 여기서 내가 구분을 한다라면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라시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딱 나오겠네요. 네. 그죠? 네.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한창 이게 값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될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될지 그것도 시기는 궁금해요. 조금만 조정을 하실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가격은 호가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가 조정받기 시작했어요? 호가가 이미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호가가 조정받아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까지 호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지금. 네. 그러면 올 12월에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내년 2월 안쪽까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입지 요건 하나하나 분석해봐서 하나의 아파트로 좀 압축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보다 살짝 조금 미뤄서 내년 초까지 좀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제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가련동, 네. 은평구 가련동에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고향 덕양구 향동 리슈빌 34평. 네. 2019년 2월 입주할 분양권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은평구 응암동 네. 백년산 SK 뷰 아이파크 네. 25평형이 내년 8월에 입주권을 갖고 있고요. 네. 노원구 상계 뉴타운 2구역 이제 각양 사태예요. 그래서 올 12월에 잔금을 예정인데 예, 이 조금 길어도 괜찮나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제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빌라를 매매해서 네. 예, 식구가 지금 5명이다 보니까 34평인 덕양구 리슈비를 내년 2월에 계획을 세웠는데 네. 애들이 학교 문제 때문에 옮기기가 좀 어렵다고 지금 애들이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지금 갑자기 1년 사이에 이제 집이 4개나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팔고 애들이 좀 어렵지만 고향 향동 리시브로 가야 될지 네.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매도하고 인근을 전세를 가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빌라를 계속 사야 될지 네.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사를 안 가게 된 임대사업 등록하는 여부하고 네. 상계 뉴타운 2구역 전망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는 주택이 3개예요. 한 개는 은평 가련동의 빌라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2개의 분양권은 고향 향동지구의 리슈빌 아파트 그리고 은평 음암동의 SK뷰 아파트 분양권을 2개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또 거기에 하나 상계 뉴타운 2구역을 가계약까지만 해놓으신 상황인데 내가 이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좀 운영을 해봐야 될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따따딱 말씀드릴게요. 네네. 상계 2구역은 뉴타운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지역에서 규모가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역이 노원구 쪽에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가 새 아파트가 가장 빨리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건축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엄청나게 이동을 할 거예요, 나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새 아파트 될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자, 가련동은 혹시 가련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면은 가련 구역에 아직 이주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이주할 때까지 조금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가련 바로 이동이에요. 저는 가련 1동이 지금 재개발되고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하면 그 이주수요가 거기 나와야 되니까. 네네. 그 이주수 나올 때까지 조금 버텨볼 만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백년산 SK뷰가 19역 재개발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평수가 작으니까 지금 향동지구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고 당연히 내가 필요하면 들어가는 게 맞죠. 네. 어차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전부 다 조정대상 이상 구역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건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또 왜냐면 나머지는 어차피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아이들 학교 때문에 서울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다라면 방법은 없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향동지구에 입주를 해서 그죠? 이거 1주택 만들고 이 백년산 SK뷰 임대사업 등록하고 가령 거 있잖아요. 네. 가령 거를 그러니까 이거 먼저 등록하고 가령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향동지구 입주하면서 일시적 2주택 있잖아요. 네. 저 상계주택도 등록하시고요. 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가령 거는 조금 이따가 처분하시고 입주해서 1주택을 활용한 그 비과세 전략까지 구사하시면서 이동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입주권하고 분양권 상태인데도 임대사업 그것도 등록돼요. 하면 그것도 등록되니까 일단 등록해 놓으세요. 아, 올해 안까지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등록해 놓고 그 나중에 차후 따질 문제니까 일단 등록을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잠깐만 그럼 모든 제가 자, 어떻게 하시냐면 상계 2구역 백년산 SK뷰 등록. 네. 향동지구는 일단 입주가 2019년인가 그렇잖아요. 내년 2월이에요. 네, 그거 입주하고 나서 이 가련주택 팔아도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2년 정도 더 있다 파셔도 되니까. 그렇게 파시라고요. 아시겠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